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의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 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한 주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의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조금 더 충실히 보장함과 동시에 사문화된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여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직접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한 말입니다. 한명숙 사건 수사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은 최종 무혐의 종결 처리됐는데요.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모두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혀준 박 장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수사팀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대책 마련과 검찰 수사에 있어 피의사실 유출 방지 등을 강조했는데요. 박 장관은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후 참고인들이 검찰에 100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소 제기 이후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법무부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의제기권 신설, 인권보호관 조사, 필용적 감찰적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보다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경우 등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는 사건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테러 등으로 하며 압수수색, 출국금지, 영장 청구 등의 단계를 적용해 공보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김학의 전 불법 출금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집중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는데요. 이번 적용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혐의의 실체적 혐의 유무에 대해선 이미 대검에서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혐의 유무에 대해선 이번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고 책임자와 관련 검사들은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아직도 검찰과 법조계에서 뻔뻔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의구현은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 될 텐데요. 답답하기만 한 마음은 오늘도 계속될 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그에 대한 검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그의 과거 행적들로 인해 그동안 높게 치솟았던 지지율이 거품 빠지듯이 주저앉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윤석열 효과의 종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지지율이 벌써 10% 이상 내려갔는데요. 이게 윤석열 몰락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대로 처가 의혹이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랐는데요. 장모 최은수는 요양병원 부정편취 의혹으로 지난 2일 구속됐고 처 김건희와 관련된 주가 조작과 코바나 컨텐츠 전시 관련 의혹으로 대검이 특별수사 지시를 내려 조만간 메가톤급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처가 의혹과 더불어 본인의 검사 시절의 흑역사 흔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은 하나의 질문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잘 나가는 검사 윤석열이 어떻게 금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복잡한 김건희 일가와 만나 결혼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김 씨는 과거 한 언론사에서 알고 지내는 스님이 연결시켜줬다고 했는데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전혀 없는데요.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만남의 행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중간에 삼부토건이라는 건설사가 나오는 거죠. 삼부토건은 처 김건희가 일했던 곳으로 소문이 난 르네상스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건설사로 삼부토건 오너 일가가 윤 전 청장과도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지만 윤 전 청장이 특수부 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삼부토건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특수부 수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가 윤 전 청장 결혼 바로 전이고 삼부토건 특수부까지 수사에 나섰음에도 관련자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삼부토건 안팎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윤석열과 삼부토건 조남호 회장과 얽히고 설킨 비하인드가 존재한다는 풍문까지 떠돌았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낸 열린공감TV는 최근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과거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는 딸 김건희와 관련된 진술도 나옵니다. 검사 아무개가 딸 김명신, 개명 전 김건희의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 예정이다라면서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다고 진술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제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조 회장이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조남욱 회장인 거죠. 이는 최은순의 직접 진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언보다 가장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김건희와 윤 전 청장이 결혼할 쯤에 삼부토건이 수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경영위기에 시달리다 2011년 4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삼부토건은 무리한 건설 계획으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2011년 10월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원 중 30여 명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임직원 20여 명이 수년간 수백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 과정이 굉장히 강압적이었다라며 욕설까지 해가며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작스럽게 검찰의 강압적 수사가 유화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삼부토건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임명하면서부터라는 설명인데요. 당시 홍만표 변호사는 검찰 옷을 벗은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변호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이처 퍼블릭 대표 정은호 법조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변호사 개업 직후 불과 1개월 만에 100억 원대의 사건 수임으로 9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변호사 업계를 놀라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큰 퍼즐판에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우리가 익히 알만한 많은 인물들이 윤석열 주변에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상식과 법치,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국민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며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온 그저 그렇고 그런 검사일 뿐인 거죠. 이제 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윤석열 X파일 중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죠. 그리고 피의자 김명신의 그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쭉 보시면 중간에 그 최은순 씨가 김명신은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다라고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 이게 검찰에서 직접 작성한 얘기인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익히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소문으로만 떠돌던 풍문,